며칠 뒤에 이제 일하고 있는 공장에 가가지고 체포를 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 돈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중간에 무역 대금이 오가야 되는 그 시점에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무역 대금을 이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쪽으로 보내도록 얘네들이 작업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 안녕하세요. 꼼짝마TV 수사보고서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박준영 수사관이 또 나오셨습니다. 이메일 무역 사기에 이어서 국제 대출 사기? 말이 좀 어렵긴 하죠. 국제 대출 사기 막 와닿지는 않거든요. 네. 이메일을 이용을 해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둘 다 사기 피해를 입고 이제 사라지는 범죄 수법 중에 하나인데, 제가 저희 전국의 사이버 범죄 수사팀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건의 탑으로 꼽으라면은 인터넷 직거래 사기. 아, 근데 보통 그렇게 이제 뭐 삼각 사기 뭐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많이 하는 거고. 인터넷 직거래 사기에서 이제 이 삼각 사기가 참 많은 범죄 수법이 있는데, 이 인터넷 직거래 사기 삼각 사기는 누가 많이 쓰냐면은 그 중신이란 게 네. 중고나라의 사기 여신, 사기의 그들만이 쓰는 언어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잘 이해가 잘 안 가시는지 구독자를 위해서 네. 아까 그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네. 정 변호사님이 판매자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그리고 황 교수님은 구매자라고 가정을 네. 하겠습니다. 저 똑같은 중고나라 직거래 이제 사기 시장에다가 이 물을 올려놓는 겁니다. 이제 판매자가 또 다른 판매자가 되는 거죠. 똑같은 물건을 또 다른 판매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중간에서 판매자를 이제 가장을 해서 물건 하나 올려놓고 연락이 온 겁니다. 저한테. 그러면은 그 계좌를 입금할 계좌를 누구 거를 알려주냐면은 실질적으로 판매자인 정 변호사님의 계좌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입금은 누가 하냐면은 교수님은 판매자한테 정상적으로 돈을 입금하고 물건은 이 받아야 될 물건 주소를 제가 받는 거죠. 네. 제가 받고 결국은 저는 이제 사라지면 되는 거고, 나중에는 서로가 둘 다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중신이라는 사람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의 물건을 갖다 편취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는 거네요. 그게 가장 많으로 삼자 사기, 삼각 사기가 쓰이는 게.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떻게 연락이 온 거죠? 돈을 계좌로 받는 거고 연락을 하는 거죠. 먼저 제가 판매자, 이제 제가 구매자인 것처럼 연락을 하는 거고, 입금 될 겁니다. 입금이 될 건데 제가 누구 이름으로 입금이 될 겁니다. 누구 친척이고요. 제가 아는 지인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입금한 게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피해자한테 이제 돈을 입금하게 되고, 제가 필요한 건 최종적으로 물건을 가져가고 사라지면 됩니다. 아, 근데 이제 물건을 보냈을 때 어떤 주소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배송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걸 추적하면 금방 검거가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계산을 해주고요.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아파트 경비실에 맡겨놓도록 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씁니다. 여기는 이제 서로 이렇게 되면 자기 돈 주고 파는 것뿐이다. 근데 나는 너의 계좌로 보내줬는데 그 물건 내가 한테 받지 못해 서로 분쟁이 생길 거잖아요. 분명히 생깁니다. 이러면 이제 형사적인 부분이 아니라 민사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갈 되는 거 수도 있죠. 아닌가요? 네, 갈 수도 근데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님? 이런 경우는 이분은 빠지게 되는 거죠, 사실. 네, 맞아요. 잘못이 없게 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게 밝혀지면 네. 근데 이제 그 피해자라는 용어가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피해자는 아니고 뭐 정확하게는 참고인이 되는 거고. 네. 중고나라 직거래 사기 중에 제가 좀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이렇게 똥 묻은 바지도 제가 받았죠. 대신 제가 수거해서 버려드린 거죠. 그런 똥 묻은 바지를 판 거예요? 그 핸드폰, 스마트폰 판다고 해놓고 이제 택배 받을 때 그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그걸 뜯어봤는데 보니까 먹다 남은 치킨뼈, 똥 묻은 바지가 그대로 이게 썩은 채로 악취가 나는 대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이메일 무역 사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똑같은 이제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국가들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수출 국가가 수입 국가가 있으면은 지금은 이 서로가 이제 교신을 하고 어떤 무역 상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르고 가장 원활한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게 이메일입니다. 이메일로 무역에 관련돼서 송장을 주고받을 수 있고 견적서를 주고받을 수 있고, 이메일이 이제 가장 빠르니까 이거를 중간에서 해킹하는 집단들이 나타났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접수됐던 사건이 2017년도에 영국에는 보면 영국 범죄수사국 NCA라고 있습니다. NCA에서 급하게 경찰청을 통해서 저희 팀으로 공문이 하나 내려왔거든요. 지금 이메일 무역 사기가 관련해서 피해금이 굉장히 크니까 신속하게 수사를 좀 착수를 해달라. 그래서 영국에서 한국에 있는 회사에다가 주문을 한 거예요. 물건을 좀 제작해달라. 주문을 해달라. 이제 이메일로 서로가 이제 주고 받았겠죠.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회사는 이제 그 시설을 프로젝트를 완료를 하고 그 대금에 대한 청구를 영국에다 요청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겠죠. 영국에다 요청을 했는데 영국에서는 그 요청을 보고 정상적으로 송금을 했는데 그 돈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중간에. 분명히 송금은 했는데 한국에서는 못 받았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분쟁이 이제 발생하니까. 분쟁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영국이 먼저 NCA 영국 범죄수사국에다가
신고를 해서 한국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이제 경찰청에 접수가 돼서 저희 팀에 이제 제가 배당을 받아서 사건. 영국 최초 신고를 한 영국 해운회사 대표분이랑 연락을 해가지고 문자로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사건을 파악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중간에 이메일이 위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위조가 돼 있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굉장히 교묘하게 위조를 해서 접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LEEABC라고 하면은 LEEABC 중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LEE에서 E를 하나 더 쓴다든지 아니면은 LEEABC에서 A하고 E를 바꾼다든지 그러면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 위조된 이메일에다가 첨부 파일을 보내게 되는데 정상적인 견적서, 위조된 견적서, 악성 코드가 포함이 된 거를 압축으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G 파일로. 풀면서 이게 그걸 열어보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가 없고요. 어떻게든 열어봐야 됩니다. 그게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열어봐야 되는데 그거를 노리는 거거든요. 그 정상적인 파일과 악성 코드가 포함이 된 파일을 둘 다 보내는 거예요. 클릭하는 순간 그 두 사람의 대부분 이제 보냈던 이제 대표자, 영국 회사 대표, 한국 회사 대표의 그 사람들이 이제 컴퓨터를 장악을 하더라고요. 장악을 하면서 거기서 5개월에서 6개월 동안 그걸 들여다봅니다. 그 안에서 이제 기밀을 빼내고 연락처 빼내고 회사 관련되는 걸 다 빼내고 그리고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관련된 협력업체들한테도 메일을 이제 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 스피어 피싱, 네. 그게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전형적으로 오로지 이 두 기업만 노린 겁니다. 그쵸. 얘네들이. 근데 그 최초에 그러면 뭔가 이메일 오고 가는 거는 해커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보통 보니까 이 무역회사들이 해외 수출 판로를 뚫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많이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이런 기업이 있고 이런 홍보가 있고 제품이 좋다는 거 홍보를 많이 하니까 회사 연락처, 직접 이메일이라든지 그런 조직도가 나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것들을 수집을 하는 거죠, 얘네들이. 그래서 수집을 해서 정확하게 타겟을 잡아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래서 5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들여다보다가 무역 대금이 오가야 되는 그 시점에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무역 대금을 이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쪽으로 보내도록 얘네들이 작업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결국 영국 회사든 한국 회사든 두 회사가 소위 말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해킹의 공식 중에 하나가 정찰. 해킹에 성공했으면은 그 다음 단계가 3개월에서 5개월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정찰, 염탐, 정찰하게 되고 그리고 특별한 거래가 있는 그 시점에 중간에 끼어 들어와서 두 회사가 주고받는 이 이메일을 해킹을 해서 판매자한테는 구매자인 것처럼 구매자한테는 판매자인 것처럼 이제 가장하는 그래서 두 회사를 동시에 해킹을 해야 됩니다. 제가 물어봤거든요. 영국 회사 대표분한테 좀 안 되는 영어긴 한데 왜 전화를 한번 해볼 생각이다 안 하셨냐고 하니까 정상적인 이메일 나 그냥 이 메일이 진짜인 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신뢰관계 그러니까 일단 이메일 주소를 신뢰를 했었고 그리고 이 두 한국 회사랑 오랫동안 거래를 했고 그리고 한국에 대한 신뢰가 무한 신뢰가 많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믿고 돈을 송금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을 가져간 이 사람이 다른 나라였으면은 근데 하필 저희 경기 북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라이베리아 국적의 명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영국인 기업에서 한국에 있던 무역 대금이라고도 하고 송금한 것이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에 저희 관내에 계좌는 한국 계좌가 맞는데 경기 북부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아니었고 외국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발행한 국내 계좌였죠. 국내 계좌에다가 그래서 제가 이게 상당히 큰 고액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금액이 컸었습니다. 금액이 큰데 다행히 막 제가 수사를 시작했을 때는 2달이었는데 돈이 묶여 있었습니다. 다행히 돈이 그게 다행히 남아 있었던 게 은행 직원이 정말로 그때는 은행 직원이 정말 대처를 잘해 주셔가지고 그 송금 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은행에 돈을 찾으러 왔더라고요. 사기꾼이? 사기꾼이죠. 이 찾으러 왔는데 이 큰 돈을 해외에서 무역으로 왔을 때는 그냥 찾아오면 안 되고 서류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서류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냥 와서 무대포로 찾아와가지고 이 나의 통장에 들어온 돈은 내 돈이니까 인출을 해달라고 그냥 억지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은행 직원이 이상해가지고 이거를 계좌를 동결시켜놨어요. 체포 작업을 했는데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 이제 계좌 주에 대해서 그럼 CCTV나 이런 거 확인하시? 네, CCTV 확인하고 체포 영장하고 동선하게 되다 보니까 그날 돈 찾으러 왔을 때 은행에 들어가면 밖에서 같은 공범이 이제 같은 국적
같은 국적 외국인이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날 제가 나중에 체포를 하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그날 돈을 찾게 되면은 반드시 달러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면 이 돈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돈을 다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같은 공무원들한테 이제 세탁을 할 수 있게끔 이제 환전하게끔 뭐 보내더라고요. 자, 이런 그 시나리오였는데 그 시나리오가 안 됐던 거였거든요. 체포영장을 만들고 주거지를 이제 급습을 하려고 했는데 인천공항에서 딱 연락이 오더라고요. 인천공항에서 출국 금지도 당연히 해놓죠. 인천공항에 도망가려다 딱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피해자를 근거를 해서 조사를 하고 그 과정에 어마어마한 배후하고 그 공격 방식을 어떻게 이 범죄가 설계가 되는지를 알아내야 되는데 전혀 단 1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피의자를 조사를 할 때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가는 그 시점에 CCTV 영상 얼굴을 들이밀면서 이거는 너는 이거야. 너잖아. 왜 돈을 찾으러 갔어라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너의 통장에 들어온 이 엄청난 돈은 누가 보낸 거야? 라니까 내 통장에 들어와서 무조건 나의 것. 이게 너의 것이라는 게 어떻게 입증이 되는 거지? 이 피해자가 분명히 있어서 신고가 됐는데 이게 왜 너의 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돌려주면 끝이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근본 없는 거짓말을 해버리니까 너무 말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지만은 얘네들은 이 피해자들은 철저하게 나중에 이제 교육을 받고 들어왔다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국단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한 거네요. 네. 그리고 잡히면 어떻게 해야지 빠져나간다. 네. 이런 시나리오를 평소에 주지 않았나. 나중에 이런 이제 이 생각이 사건을 듭니다. 하면서 이제 이런 시나리오로 철저하게 사전 시나리오대로 교육을 받고 온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했었던 사건이었죠. 직접적으로 잘 본인이 시인하지 않더라도 네. 이 피해자 한 명을 근거로 하니까 관련자들이 다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피해 금액이 워낙 크고 다 분명히 다른 조직원들이 있다라는 걸 제가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가지고 구속이 됐어요. 그 피해를 당하셨던 그 국내 기업은 그 사건으로 파산됐습니다. 아유, 네. 돈을 갖다 이제 받지 못해서 네, 그 이 물건을 무역 다 대금이라는 게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 무역 회사라는 게 자기가 온전히 혼자 되는 게 아니라 협력업체들이 있거든요. 그 그렇겠죠, 무역 대금은 아무래도. 혈액과도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빨리 순환이 되어야만 되는데 그걸 막지 못해요. 그렇죠. 그 끝나자마자 미국 FBI에서 긴급하게 국제공조 사건이죠. 또 다른 사건이네요. 네, 저희가 사건을 배당해서 보니까 금액이 이번에 엄청나게 더 크더라고요. 금액이 더 컸던 금액이었는데 해외에서 누군가의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수십만 달러를 받아가지고 그 대금을 세탁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보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기꾼이 네. 누군가가 그 사람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누군가 사기꾼이 갑자기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거네요. 네. 대출을 이제 정 변호사님 이름으로 받고 그 대금을 제3자한테 네, 이제 제3자. 보내주고 네. 예. 아, 그리고 대출, 제3자한테 보내준 그 계좌에 가서 그 제3자가 돈을 찾아서 편취하는 뭐 이런 범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그럼 어떤 분이죠? 그 미국 뉴욕에 있는 금융 컨설턴트 IT 기업 스타트업 기업이었어요. 그 회사의 바이스 프레지던트 순수하게 미국인이었고 그 미국 금융 컨설턴트 부사장이었고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그 돈이 수십만 달러가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피해자 관련된 조사 서류를 받았거든요. 그 사람의 위조한 신분증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압수물 봉투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 바이스 프레지던트 그 사람 이름 실명으로 가고 사진만 그 사람 얼굴로 간 거죠. 그렇군요. 누가 이 사람을 위조를 해서 신분을 사칭을 해서 간 건가요? 하니까 그 사람들은 체포를 하고 구속을 했더라고요. 그 마약 대금을 구매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군가가 시켜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누군가를 미국에서 쫓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메일 무역 사기 사건하고 지금 이제 국제 대출 사기 사건의 공통점은 한국으로 돈을 보냈다는 그러니까요. 거. 우리 국내로 들어왔잖아요. 그럼 국내 명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내 명의자가 라이베리아 국적의 외국인이었거든요. 일단 1차적으로 범죄 사실은 나왔어요. 통장주가 계좌주죠. 네,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금액은 묶여 있는 상태 은행에. 네, 혹시나 빠져나갔을까 걱정을 했는데 묶여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 왜 묶여 있냐 보니까 미국 은행이 FBI 신고를 할 때 동시에 그 프로드 얼러트 시스템이라고 해요. 네. 사기 경보처럼 해서 한국으로 비록 송금은 됐지만은 그 계좌 명의자한테 인출이 안 되게끔 딱 통계를 은행에서 묶어 놔버린 거예요. 출국 금지, 체포영장, 실시간 위치 추적, 그리고 이 피의자를 체포를 했을 때 구중할 수 있는 자료들을 꽤 많이 모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체포를 좀 미뤘죠. 얘가 은행에 전화를 해가지고 다음날 찾아온다고 돈 찾으러 오겠다고 연락이 왔었거든요. 돈을 찾으러 오는 날 제가 미리 은행에
도착해가지고 은행 직원을 찾아갔죠. 그래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끌어내라, 대화를 많이 끌어내줘라. 은행 직원이랑 사전 얘기가 서로가 조율이 된 상태에서 어떤 상황인지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은행 번호표 뽑고 뒤에서 봤어요. 분명히 이제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데 뭔가 잘 안 되는지 은행 직원이랑 계속 이제 와가고 하더라고요. 아마 돈을 달라고 하는데 은행 직원이 돈을 안 주니까 네. 계속 시간이 이제 길어지겠죠. 그렇죠. 다음 행동이 이제 뭔가 취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이제 자기 다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좀 더 바로 섣불리 체포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며칠 뒤에 이제 일하고 있는 공장에 가가지고 체포를 해서 데리고 왔어요. 체포하고 나서 집에 압수수색을 하면서 서류들을 싹 가지고 왔거든요. 보니까 이거 자기 국가에서 변호사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실제 그 네. 변호사였던 거네요. 그러면. 네, 변호사였었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나왔고요. 대학도 나왔기 때문에 그 이제 피의자가 생각할 시간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울더라고요. 울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이제 울음을 멈추고 나서 종이를 달라 그러더라고요. 조직들을 그려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조직원들이 숨어 있는 국가를 분포를 그리고 있더라고요. 한국에 있는데 한국에 있는 조직은 어떻게 되니?라고 하니까 그걸 또 그려내더라고요. 그려내면서 자기들이 조직 체계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보이스피싱 조직도를 그리고 있더라고요. 인출책, 통장 명의자, 통장 명의자가 있으면 통장을 수집하는 수거체, 그 수거를 관리하는 관리체 있으면 이거를 관리하는 팀 리더 총책, 이게 영어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외국인들,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카메룬과 같은 서남아프리카 통장 명의자들을 관리하는 관리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통장 돈을 보내고 그거를 그려내기 하면서 모든 자백을 다 받아내가지고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를 해가지고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됐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권고를 했던 이메일 무역 사기, 그 이메일 무역 사기 조직원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거 혹시 이 사람 아니야 하니까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연계돼 있는 거죠. 근데 그 팀 리더라는 사람도 나중에 추가 검거가 됐었나요? 팀 리더가 정말 국내에서 돈 많이 해먹었고요. 도망갔습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범인은 검거가 됐고 또 피해 보전도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럼 이 범인은 구속되고 난 다음에 네. 결국 추방이 된 거죠. 그렇죠. 외국인들은 이게 국내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추방이 돼버리죠. 그 추방이 이렇게 되면 다시 이제 못 들어오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어떤 나라는 자체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형을 갖다가 뭐 1년 이렇게 네. 그 살고 가도 거기서 다시 형을 갖다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채널을 만든 것도 어떻게 사기범들이 사기를 치는지를 알아야 저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단순히 모르는 전화 받지 마라는 캠페인은 많지만 사실은 그거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이 사기꾼들이 우리 생활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여러분들께서 많이 저희 방송을 통해서 아시고 앞으로 많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치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